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안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픽 문제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76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한국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빠르기 그리고 설명할 때 사용하는 어투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어떤 게 더 나은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를 거고요. 그리고 억양이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1213번 김영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인데요. 절단기를 고르라고 합니다. 절단기는 무언가를 자를 때 사용하는 거죠. 1번이 절단기죠. 2번이 전동 드릴이고요. 3번이 전기톱, 4번은 저울입니다. 여기서 절단기를 고르세요 라고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겠죠. 1214번 문제는 신예강 선생님께서 낸 문제인데요. 또 정구가 나왔습니다. 정구를 헤아릴 때는 구라고도 헤아리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라고 그냥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정구가 한 개 있습니다 입니다. 1215번 문제는 김응희 선생님께서 내신 건데요. 이 선생님은 사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진을 직접 찍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도 본인이 직접 찍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길이 어떤 느낌이세요? 되게 조용할 것 같고 사람이 없죠. 1번에 거리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겠죠. 2번은 거리에 가로등이 켜져 있습니다. 네, 맞네요. 3번 거리에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겠죠. 4번 거리에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꽃은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1216번 문제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인데요. 이 선생님은 정말 이쁜 여자 선생님이십니다. 이 그림에 있는 물건의 이름은 네, 계산기죠. 계산기는 계산을 할 때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머리로 생각해서 암산으로 푸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기 어려운 좀 복잡한 숫자 계산에는 이런 계산기를 사용하지요. 정답은 3번입니다. 1217번 문제 송세훈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인데요. 이 선생님도 아주 이쁘고 어린 여자 선생님이십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 땡땡을 미뤄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나가 괜찮아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을 좀 미뤄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미뤄야 한다고 표현할까요? 네, 시간을 미루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날짜밖에 없지요. 1번 약속 날짜를 미뤄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1218번 문제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선생님은 또 정말 잘생긴 핸섬 가이거든요. 네, 수표로 계산해도 됩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수표는 우리나라에서는 10만 원짜리 붙어 있습니다. 10만 원은 아주 큰 돈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요즘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표를 냈을 때 거스름돈을 주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송합니다. 거스름돈이 부족합니다. 현금이나 땡땡으로 좀 계산해 주세요 라고 말하죠. 현금이나 또 무엇으로 계산하라고 했을까요? 네, 신용카드겠죠. 요즘에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를 쓰고요. 또 요즘에 많이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로는 핸드폰으로 직접 결제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219번 제가 낸 문제입니다. 이번 추석에 연차까지 땡땡땡 일주일 휴가를 받았다면서요. 네,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려고요. 연차라는 거는 1년에 일정한 날을 쉬게 하는 그 휴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가 보통 3일에서 4일이면 연차까지 사용해서 휴가를 내어 좀 긴 휴가를 여유롭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까지 사용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용하다가 없죠.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연차를 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의 쓰다라는 거는 사용하다의 뜻이고요. 예를 들어 손을 써서 물건을 잡았어요. 이런 표현 사용하다의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220번 문제 이승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인데요. 이승자 선생님께서는 저희 중에 가장 연장자이십니다. 연장자라는 말은 나이가 가장 많으시다라는 뜻인데요. 국어교육학과를 나오셔서 아주 좋은 문제를 계속 만드시고 계십니다. 롯데월드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해요? 라고 묻고 있죠. 그랬더니 나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하철 노선도를 한번 보세요 라고 했겠죠. 봐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노선도에 잘 나와 있을 거예요. 노선도를 잘 봐보라고 권했을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221번 문제 고유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인데요. 이 고유경 선생님께서는 저희 듣기 문제를 녹음하시는 성우십니다. 성우라는 게 여러분이 아는 그 보이스 액터인데요. 저희 듣기 문제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녹음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수 씨는 추석에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추석날이면 땡땡땡 온 가족이 성묘를 갑니다. 라고 했네요. 추석 때 뭐 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온 가족이 저희는 늘 성묘를 가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늘, 항상이라고 답을 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222번 문제 박재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인데요. 박재관 선생님께서는 일반적인 회사를 세우고 또 잘 운영할 수 있게 돕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남자분이시고요. 그래서 일에 관련된 이 문제들을 내고 계십니다. 농약을 뿌리는 작업 시 사용하는 보호 장비로 적절하지 않은 장비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농약을 뿌릴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도 조심해야 되고 또 특히 코나 입으로 농약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옷도 입어야 하고요. 네, 1번에 마스크 해야 되겠죠. 2번에 장갑도 착용해야 합니다. 3번의 방제복은 제라는 말이 약이거든요. 방은 막아준다라는 뜻이니까 약을 막아주는 해로운 약을 몸에 닿지 않게 막아주는 옷, 방제복이라고 합니다. 입어야 되겠죠. 4번의 방충망은 곤충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223번 문제 문경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문경란 선생님께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추고 계세요. 여러분들처럼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실례합니다. 시청이 어디 있는지 땡땡땡땡땡땡땡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예, 저기 보이는 한국은행 맞은편으로 가보세요 라고 길을 알려주고 있네요. 그 얘기는 좀 알려주세요, 좀 가르쳐주세요,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답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한국말에서는 좀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냥 살짝 말을 하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때, 이것 좀 해줄래? 저기 좀 같이 가자. 여기 좀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약간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1224번 문제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선생님은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이시고요. 발 마사지, 그리고 또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쪽 일을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국에 오면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는데 위험이라는 말은 다 알 거예요. 접근 금지라는 말 중에 접이라는 말은 만나다라는 거고 근이라는 말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접근이라는 말은 가까이 만난다, 즉 가까이 다가오다, 접근하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접근 금지라고 했으니까 이거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쪽으로 오면 안 돼요. 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3번 이곳에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가 되겠네요. 1225번 문제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인데요. 네, 이 프라카스 쌤은 작년에도 한 달 동안 네팔에 가서 직접 한국어를 가르친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하이스쿨 고등학생이고요. 아주 멋진 기타를 잘 치는 친구입니다. 다음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답을 단 학생들을 보니까 많이 틀렸더라고요. 좀 어려운 문제이지 않았을까? 좀 생각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모든 도로는 직진할 수 있습니다. 네. 길이 3개가 있는데요. 이 도로 중에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좌회전은 할 수 있는데 직진은 할 수 없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입니다. 모든 도로가 직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운데 길과 맨 오른쪽에 있는 길은 직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미 답이 1번으로 나왔습니다. 2번 모든 도로는 유턴을 할 수 없습니다. 네, 3개의 도로 모두 다 유턴은 할 수 없습니다. 유턴 뭔지 아시죠?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3번 가운데 도로는 직진만 할 수 있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4번 오른쪽 도로는 직진과 우회전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지요. 지금 여러분이 자주 실수하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문제처럼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또는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또는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면 실수를 아주 많이 합니다. 이 문제는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는 거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1226번 문제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김유선 선생님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중학교 2학년 때 네팔에 갔었습니다. 한 달 동안 배낭여행을 했던 선생님이어서 네팔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다음 글과 관계가 있는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우리 공장은 유해 가스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의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잘 착용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문장에서 똑같은 단어들이 나올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요. 1번의 낙하물 위험은 떨어지는 물건에 조심하세요. 머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겠고요. 2번에 사용한 공구는 항상 제자리에 정리정돈을 잘 하라는 뜻이겠죠. 3번의 방독면 착용이 정답일 거고요. 4번의 지게차 조심은 네, 지게차에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뜻이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1227번 문제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선생님도 수랴쌤처럼 중학교 때 배낭을 메고 네팔을 한 달 여행했고요. 그때 한국어 학원에서 공부한 학생들도 만나고 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어엿한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십시오. 오늘 아침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땡땡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비를 맞으며 집에 갔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합니다. 내일은 꼭 땡땡땡을 가지고 외출해야겠습니다. 네, 비가 올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물론 겉옷도 필요하고 지갑도 필요하고 우산도 필요하고 핸드폰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가장 적합한 답은 우산이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네, 1228번 문제 엄태훈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인데요. 이 선생님은 정말 많은 나라의 배낭여행을 다닌 아주 경험이 많은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종종 어렵게 내는데 아주 좋은 문제들을 내니까 잘 공부하세요. 이 문제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정답을 확인해 보니까 한 명 빼고 다 틀렸어요. 다음 단어와 관련 있는 말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의 답은 하나의 단어고 그리고 발음도 똑같고 그런데도 전혀 다른 세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단어여서 좀 어렵습니다. 질문을 하다라는 것을 묻다라고도 하는데요. 길을 묻다라는 표현 많이 들으셨죠. 무덤, 흙 같은 경우는 무언가 흙으로 덮을 때 묻다라고 합니다. 땅에 묻다라는 표현이에요. 3번의 얼룩은 얼룩이 옷이나 이런 곳에 남겨졌을 때 얼룩이 묻었어요 라고 할 때 쓰는 또 묻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똑같은 단어, 발음도 똑같지만 뜻은 전혀 다른 세 개의 경우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여서 좀 어려웠을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229번 문제는 아띠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생님은 뻐비뜨라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네팔의 학생이고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EPS 토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마지막 스킬 테스트에서 아깝게 떨어져서 또 이제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고요. 저희 선생님들을 도와서 열심히 문제를 내고 피드백을 해주는 아주 멋진 친구입니다. 다음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교통이 편리하다. 편리하다라는 말은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편리하다의 반대말은 불편하다겠죠. 정답은 2번인데요. 혹시 교통이 편리하다의 반대말 혹시 혼잡하다라고 1번에 혼잡하다라고 답하신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반대의 뜻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오늘은 좀 제가 편안하게 보통 일반 학생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녹음을 해봤는데요. 느낌이 어떠셨나요? 피드백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녹음하는 게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되는지를 반영해서 다음에 또 좋은 방법으로 녹음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내일 77일차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